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그냥 해버릴까 고민이 돼 할까 말까 말할까 말까. 네, 할까 말까 고민된다는 이 노랫말처럼 백신 접종을 할까 말까 고심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지 유럽의 오스트리아는요, 백신 접종률이 60%대에 머무른다고 해요. 네, 그래서 오스트리아 정부가 아예 미접종자에게는 외출 금지령을 내렸다고 하고요. 긴급한 사유가 없이 외출 금지령을 어길 경우에는 벌금까지도 매긴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여서 감염 확산을 줄이기 위한 고육지책인가 봅니다. 우리나라는 백신 접종 완료율이 78%로 높은 편이긴 한데요. 백신 부작용 우려를 비롯해서 이런저런 이유로 백신을 맞지 않는 분들도 꽤 계시더라고요. 네, 백신 접종은 코로나19 확산을 위해 예방접종을 해야 한다. 맞고 안 맞고는 본인의 자유다. 이렇게 의견이 엇갈리기도 하는데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시작합니다. 전북 지역에서 이틀 사이 코로나19 확진자 47명이 발생했습니다. 부안에서는 모 초등학교와 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남원 임실 순창 지역 이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비공개 회동을 가진 이 의원은 자신의 거취를 원점에서 고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유 시장은 역점 사업을 위해 시의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폐가에서 살던 이 남성은 차주인이 폐가에서 내쫓을까 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북 지역에서 지난 14일부터 15일 오후 6시까지 코로나19 확진자 47명이 발생했습니다. 지역별로는 부안 12명, 전주 8명, 고창 7명, 익산구와 군산, 완주 각 5명, 남원 2명 등입니다. 부안에서는 모 초등학교와 요양원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해당 초등학교에서는 22명, 요양원에서는 9명이 각각 확진됐습니다. 익산에서는 종교활동과 관련한 확진자가 꾸준히 늘어 누적 감염자는 1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네, 남원과 임실 순창 지역구인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와 비공개로 만난 이 의원은 자신의 거취를 원점에서 숙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용호 의원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복당 신청 후 지역 내 일부 당원들의 반대 의견 등을 이유로 7개월이 넘도록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민주당 지도부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당선되고 나면은 민주당에 복당하겠다 이렇게 유권자들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7개월 전에 민주당 복당 신청을 했는데 지금까지 유야무야 하고 있고 완전히 찬밥 취급을 해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주 초 송영길 민주당 대표와 만난 데 이어 이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만났습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을 포함한 모든 당으로부터 입당을 제의받고 있다면서 자신의 거취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제 복당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어떻게 당에 거취를 할 것인지는 좀 더 숙고를 하려고 합니다.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그 외에 다른 쪽에서도 같이 하자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든 것을 테이블 위에 놓고 원점에서 당의 거취를 결정하려고 합니다. 지난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 후보로 당선된 이후 지난 21대 총선에서 무소속으로 재선에 성공한 이 의원.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이 의원이 중도 외연 확장이 시급한 양당 사이에서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호입니다. 국립공원공단 내장산 국립공원사무소는 가을철 산불 예방을 위해 내장산 일부 구간을 일시 통제합니다.
내장산 사무소는 산불 위험이 높은 일부 탐망도에 대해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통제 구간은 까치봉 능선 삼거리에서 순창세제, 장성세제에서 상황봉, 구암사에서 헬기장 등 총 3개 구간 7.5km입니다. 산불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12개 탐방로는 정상 개방합니다. 승용차에서 잠을 자던 운전자를 둔기로 폭행한 5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은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59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7월 6일 오후 1시쯤 장수군 한 공터에서 승용차를 주차한 뒤 쉬고 있던 B씨를 둔기와 흉기를 이용해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일정한 주거지가 없어 공터 주변 폐가에서 기거하던 A씨는 B씨가 자신을 폐가에서 내쫓을까 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내년도 예산안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시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과 역점 사업을 위해 시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는데요. 유 시장의 시정연설 들어보시죠. 정명기 기자입니다. 임기 만료를 반년 남짓 앞둔 유진섭 정읍시장이 내년 살림을 어떻게 할지 예산안 발표에 나섰습니다. 유 시장은 올해 본 예산보다 12.7% 증가한 1조 276억 원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자체 재원인 지방세와 세액 수입은 금년 838억 원보다 6.2% 늘어난 890억 원이고 의존 재원인 지방교부세는 전년도 3,873억 원 대비 875억 원이 증가한 4,748억 원이며 유 시장은 경상비 지출은 최대한 억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같은 시급한 현안과 역점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재원을 배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향후 시정 운영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가장 먼저 문화관광 사업을 꼽았는데 특히 내장산과 문화광장, 용산호를 삼각 관광벨트로 한 개발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용산호 3.5km 수변 둘레길과 함께 용산호 일대를 생태 문화와 체험 콘텐츠를 접목해 생태, 레저, 휴양, 치유시설을 두루 갖춘 힐링 관광 명소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 일반산업단지와 첨단과학산업단지의 복합문화센터를 짓고 정부의 시장 활성화 사업인 상권 르네상스 공모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신입생 장학금과 구직지원금은 100만 원씩 지급하고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민간에 위탁하지 않고 직접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선 시기 동안의 시간은 결국 대도약이라는 찬란한 대나무 숲을 기르기 위해 뿌리를 내리는 과정이었습니다. 우리 눈앞에 바로 비약적인 성과가 보이지 않는다고 성급히 포기하거나 방향을 바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시의회는 내년도 예산안을 예비 심사한 뒤 다음 달 14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예정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유진섭 정읍시장이 더불어민주당 참좋은 지방정보위원회가 연 우수정책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정읍시는 내장산과 문화광장, 용산호를 삼각 관광벨트로 구축하는 정책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유 시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자주재원 확보 정책의 우수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돼 기쁘다며 앞으로 내장산을 체류형 생태문화체험 1번지로 탈바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전북을 기반으로 한 이스타항공이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을 인가받으면서 부활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는 기사인데요. 이스타항공의 운항이 재개되면 법정관리 기간 동안 일을 할 수 없었던 500여 명의 직원이 일터로 다시 복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주식회사 성종이 인수에 나선 이스타항공은 항공운항증명, 즉 AUC 재취득을 통해 이르면 내년 1월이나 2월 정도 상업운항에 돌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제1부는 지난 12일 이스타항공의 특별조사기일 및 회생계획안 심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공동관리인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관계인 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조 100%와 회생채권자조 82.04%가 회생계획안에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했다고 전했습니다. 인수자인 성정은 회생계획안이 법원의 인가를 받음에 따라 인수자금으로 투입한 700억 원 중 530억 원은 전현직 직원들의 밀린 급여와 해고 직원의 퇴직금으로 지급할 방침이며 나머지는 회생채권 변제 등에 사용해야 한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부안군이 향토문화재위원회를 열고 삼국시대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 상소산성 등 3점을 향토문화재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에서 의결한 향토문화재는 상소산성과 성황사 고법당 목조 열애좌상, 내소사 부도전 등 3점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읍성의 일부로 쓰였던 상소산성은 삼국시대에 쌓았을 가능성이 있어 학술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임실군의 김장축제인 아삭아삭 김장페스티벌이 올해 최대 매출액을 달성했습니다. 임실군은 올해로 6번째로 열리는 김장페스티벌 사전 신청 예약 주문 매출액이 지난해 3억 5천만 원보다 135% 증가한 4억 7천여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군은 지난 4일까지 사전 예약 접수를 받았으며 12월 4일까지 택배와 드라이브 스루 방식으로 김장 세트를 배송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